네, 원달러 환율 반락 속에서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코스피에서는 동반순 매수에 또 코스닥에서는 동반순 매도에 나섰던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장은 또 어떤 흐름 이어갈지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시장 대응에 필요한 이슈 짚어주실 분입니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그리고 김태윤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벽 어둠을 뚫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간의 공급망 전쟁 확대되고 있습니다. 애꿎은 우리 기업들 비상 상황인데요. 주말 사이에는 IRI의 해외 우려 집단 세부 규정이 좀 발표가 됐고 중국은 1일부터였죠. 흑연 수출 통제 시작했습니다. 또 갑자기 우리나라 들어오는 요소 수출을 좀 막아서서 시장에서의 또 반응도 강하게 나타난 상황인데요. 짚어야 할 팩트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대표님.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미국 중간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나라는 네. 기대감을 했었는데 그와는 다르게 공급망 관련된 부분은 뭐 양국의 경쟁이 좀 더 격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에서 이제 IRA 법상 이제 해외 우려 기관 FEOC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부 규정을 공개를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FEOC에는 뭐 해외 우려 기관으로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기업과 이들 해당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기업들이 25% 이상 지분을 투자한 기업들이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 이제 FEOC 규정에 따라서 이런 이제 이 FEOC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2차 전지 보조금의 지급이 제한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한 중간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기업들의 이제 조인트 벤처가 많이 이제 지금 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조인트 벤처의 이제 지분율에 관련된 부분이 향후에 조금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한 중간에 조인트 벤처 간의 이제 지분율 조정을 위한 작업이 향후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이제 부담이 그러니까 부담이나 또 그다음에 추가 투자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조금 우려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미국에서 강력한 이제 그런 뭐 규제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원자재 수출을 이제 통제를 하면서 규제를 미국 측에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11월 1일 날 뭐 흑연 수출 통제가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요소 수출도 일시 중단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중국 정부에서는 아니다라고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단 뭐 업체들의 뭐 반응이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뭐 9월 달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동안 이제 대비가 조금 미흡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은 나오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요소 비축량이 지금 3개월치에 이제 불과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용 요소수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이 92%를 차지할 만큼 뭐 지난 이제 2021년도에 요소수 사태와 보다 좀 더 중국 비중이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요소수에 관련된 사항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소화하면서 어제 시장에서 반응이 또 나와줬었는데요. 요소수 같은 경우는 오전에 반짝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좀 지속성 있게 나올 수가 있을지요? 예, 뭐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지수 상방이 좀 제한된 분위기이고요. 뭐 최근 뭐 미국 지난밤에도 빅테크 기업들이 쉬어감에도 이제 러셀 2000 지수는 나름대로 요즘에 흐름들이 이제 지수, 이 빅테크 기업들보다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 뜻은 결국에 그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는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 갭떠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종가 기준 이제 장대 음봉이 달리기는 했었지만 일부 이 요소 관련된 기업들이 시간에서 더 다소 반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밤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요소 관련된 종목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앞서서 지금 대표님께서 정리해 주셨던 IRA의 해외 우려 집단 세부 규정에 따라서 뭐 이익 불이익에 따라서 종목 간 차별화가 좀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뭐 전해질 분리막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했고 그런 종목들 가운데서 2차 전지주 움직인 종목 가운데서 눈여겨보는 종목 그리고 이유가 좀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네, 뭐 2차 전지 관련 뭐 IRA 법으로 인해서 네네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이제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소재 중에 이제 광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중국 업체들의 이제 제한이 지금보다는 좀 더 세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여러 기업들이 이제 조인트 벤처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조인트 벤처 관련된 이제 지분을 추가적으로 인수를 해서 뭐 중국 기업의 지분율을 25% 이하로 만들거나 아니면 국내 투자를 좀 더 키워서 지분율을 75% 이상으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두 개 다 이제 많은 비용이 이제 수반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의 향후에 이제 관련된 이제 투자 비용들이 지금보다 증가할 가능성은 있고요. 특히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지금 뭐 대규모 이제 생산 시설 확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차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차입금이 지금보다 더 증가할 수 있고요. 이거는 재무적인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저께도 이제 시장 내에서 나왔듯이 이제 전액이나 그다음 아니면 그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좀 중국 기업과는 다른 이제 길을 걷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 내에 관련된 이제 생산 시설을 지금 계속 만든 거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해막이나 전해질이나 분리막 관련된 기업들도 단기적인 모멘텀은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중국과의 이제 조인트 벤처가 상당 부분 이제 제한이 되면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 해외 광물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에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뭐 고려아연이나 LS, 영풍 같은 경우 뭐 강한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인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LS, 영풍 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 매니저님은 어떻게 꼽고 계십니까? 예, 이 비료 쪽 관련된 종목들 사실 이번에 이제 중국 쪽 관련해서 그 의존도가 높은 거는 산업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요소수 관련해가지고 뭐 이 차량용에 들어가는 이런 요소수나 아니면은 이제 농업용 이렇게 같이 보실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은 농업용보다는 이제 산업용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산업용에 대한 부분들 테마가 또 순환매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요소수, 이 차량용 요소수에 대한 이 화물 대란이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부각이 받았을 때는 이런 이 물류 관련된 종목들, 뭐 테마를 좀 잘 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동방이나 뭐 KCTC, 막 이런 기업들도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순환매 흐름의 그 다음 차례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 이 요소 관련된 이 산업용 요소수 관련된 뭐 롯데 정밀화학이나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좀 치고 올라가야 후속 테마로서 이 물류 테마가 좀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장중에 이런 거래량이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뭐 이 물류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이 순환매의 다음 대상이 될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좀 트레이딩으로만 좀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소수 부족에 또 대란을 우려한 가수요 몰리면은 결국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네, 매니저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특허 만료를 앞둔 12조 시장이 열립니다. 바이오시밀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입니다. 황반 변성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삼성 바이오에피스,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어떻게 좀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요즘에 이제 제약바이오 일부 기업들 뭐 최근에 이제 뭐 질병에 대한 부분들 뭐 마이크로플라스마나 이런 이슈들도 좀 있다 보니까 뭐 확실히 이전보다는 조금씩 다시 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들 한번 보시면은 뭐 최근에 이제 그 아일리아 그 암까질환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특허 만료를 이제 조만간에 앞두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년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이후에 만료가 될 예정에 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그 아일리아 쪽 관련해 가지고 시장 규모가 이제 12조 원 정도의 좀 약간의 규모가 큰 쪽이 이제 개방이 좀 이제 앞으로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돈 냄새를 맡은 거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들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 13개국에서 이제 당뇨병성 황반 부종이죠. 이 환자 348명 대상으로 이제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 및 또 유사성을 확인을 했다라는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종목이 이슈가 계속해서 좀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 이제 국내 식약처의
그 바이오시밀러 SCD-411에 허가 신청을 했고요. 또 이번에 이제 국내 허가 신청으로 인해서 이제 그 위에 북미 지역이나 이제 유럽 등의 이제 파트너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신청할 계획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일리아, 이 바이오시밀러 ALT 이제 L9의 글로벌 임상 3상 중에 또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사실 이제 오리지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이제 치고 올라온다면 네네. 또 본인들만의 또 나름대로의 후속을 전략이 필요할 것 준비하니까요. 같은데 네. 뭐 이 고용량 제품으로 이제 시장 판도를 뭐 변화를 해보겠다라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특허 쪽에 대한 이런 소송 이슈가 아직까지는 진행 중에 있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추후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팔로우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이렇게 열심히 뭐 CDMO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제약사 또 신약 기업들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종목이 가장 좀 기대가 많으신가요, 대표님? 네, 일단 뭐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관련돼서 이제 계속 시장들이 이제 확대되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형 이제 블록버스터급 이제 의약품의 특허 만료들이 계속 좀 뭐 2027년, 2028년도까지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런 점에 이제 주목을 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당장 뭐 이런 이제 특허 만료가 됐다라고 해서 이런 기업들의 매출, 이런 바이오시밀러가 나온다라고 해서 매출이 급등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올해 7월에 이제 미국 내에서 자기 면역 치료제인 휴미라의 특허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이제 여러 이제 제약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지금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국내 기업 중에서도 뭐 삼성 바이오 SP나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 이런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미국 내에 지금 휴미라의 지금 바이오시밀러 점유율이 뭐 99%에 이를 만큼 아직까지는 뭐 절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아마 지금 뭐 시장 예상으로는 뭐 휴미라의 이제 점유율 자체가 한 2, 3년 정도는 있어야 뭐 90% 이하로 아마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 예측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번에 네. 나와 있는 아밀리아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뭐 지금 당장에 뭐 이게 출시가 된다라고 해서 당장의 수익을 낳는다라기보다는 향후 2, 3년 이후에 수익이 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만 치료제 쪽이 거의 지금 요즘에 만병통치약 같이 거의 뭐 대부분의 이제 질환에 뭐 우수한 효과를 보인다. 특히 이제 심혈관 질환에 상당한 강점을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반 의약품에 대한 관심도가 미국 같은 경우도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네네.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관련된 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바이오 SP의 이제 모회사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뭐 가장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이런 바이오시밀라 관련된 여러 의약품들을 계속 출시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매니저님이 12월장에서 예. 가장 큰 상승 혹은 강한 상승세 나올 수 있는 토픽 종목으로 바이오시밀러 쪽의 토픽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꼽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12월은 조금 몸을 사리고 싶은 사람이라서 네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흐름들을 보면은 그동안 뭐 반도체도 어제 좀 쉬어가고 있고요. 네. 물론 2차 전지 쪽은 이제 약간의 차별화된 종목 장세가 좀 나와주고는 있지만 이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은 우선 조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박스권 상단에서 내려왔었을 때 투자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는 투자를 했었을 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저는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페드워치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6월달 인하할 것이다. 그러다 5월달 할 것이다. 지금 3월달까지도 올라왔는데 과연 실제로 3월달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금 확대 해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경계감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조금 더 시장이 부담이 없는 지수까지 좀 내려왔었을 때 그 안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이나 합병흡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종목들을 좀 밑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 타이밍 자체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성 발사 소식이 예전보다 확실히 좀 많이 들려오는 느낌입니다. 이번에는 한화 시스템이 자체 개발 제작한 소형 SAR, 이게 합성 궤구 레이더라고 하는데요. 이 위성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제주도 해상에서 어제 오후 2시에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라고 하는데요. 의미를 좀 짚어주실까요? 네,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국산 기술로 발사체뿐만 아니라 이제 위성까지 다 만들었다라는 게 가장 긍정적인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뭐 기존에는 이제 나로호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 이제 추진 이제 발사체였다라고 보면요. 이거와 이제 좀 다른 그런 고체 추진 발사체로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고체 추진 발사체는 상대적으로 이제 작은 위성을 쏘아 올리는 대신에 비용이 좀 적게 들고요. 그다음에 신뢰성이나 그다음에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 뒤집어 얘기하면 이제 미사일로도 이제 전용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와 더불어 이제 국내 기술로서 위성 제작 발사를 성공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SAR 위성을 통해서 향후에 이제 고해상도 이제 위성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아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좀 다양한 이제 쪽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주가 같은 경우 11월장에서 이미 상승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론 뉴스일까요? 어제장에서는 움직이지 않은 모습인데요. 매니저님 어떻게 위성 관련주들은 네. 통신 쪽으로 봐야 되나요? 방산 쪽으로 봐야 되나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이제 제일 좋은 게 사실 위성 쪽 내에서 이제 방산 쪽하고 같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제일 우선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이슈도 아직까지 조금 일정에 대한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는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합의는 됐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어느 지역에 뭐 설치를 할 거냐, 뭐 대전이냐, 사천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실제로 내년부터 이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이런 각 국가들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증액이 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하나 시스템이나 이런 기업들은 뭐 최근 뭐 방산 이슈도 있었고요. 뭐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 방산주에 대한 이런 좋은 투자 의견을 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먼저 약간은 반영이 돼서 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앞으로 방산 쪽 관련해가지고 뭐 하나 시스템은 뭐 사우디의 천궁 2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폴란드양 2차 수주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눌렸을 때는 그래도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그래도 시장에서 약간 경제 성장률에 대한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방산 쪽은 그래도 경기를 좀 덜 타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우주항공 쪽하고 방산 쪽하고 같이 좀 이렇게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나름대로 경기 둔화 흐름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같은 경우 이 방산 섹터, 특히 위성 섹터 쪽에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우주항공청 관련돼서는 오늘 이제 국회의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회의 진행에 따라서 시장 내에서 아마 조금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단기적인 이슈 물론 이제 우주항공청이 이제 설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인 이슈가 발생은 하겠지만 단기적인보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뭐 우주항공 관련된 분야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방산 관련하고 같이 좀 맞물려 있다라는 점도 일단 최근 들어 이제 방산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해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12월장에 대한 뷰가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오늘장 대비 전략도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매니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12월 달은 뭐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이런 호재성 이슈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 10월 달 급락했던 부분들이 11월 달에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측면들도 있고요. 또 연말 되면 이제 대주주 그 회피 물량에 대한 이런 소화 필요성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봤을 때 최근 시장의 특징들을 보면은 뭐 STO 관련된 종목들 말 그대로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결국에 지수 상방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포인트 내에서 이제 테마성, 이 순환매 장세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번 달은 개별 종목 장세로 대응을 하시고요. 만약에 12월 달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준다면은 오히려 이제 내년 1월부터는 또 1월 효과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증시가 좀 상방으로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또 무료 방송도 준비를 하고 계시죠? 네,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 이제 너튜브 MBN 골드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그날 이제 핵심 이슈나 이런 지난밤에 있었던 모든 기사들을 좀 읽어볼 만한 기사들을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미국장 내에서 또 어떤 미국 기업들이 또 올랐고 떨어졌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장 투자 전략을 하심에 있어서 30분이면은
다 준비 가능하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월가월부 방송 끝나고 나서 김태윤 매니저님의 또 무료 방송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또 오늘장 체크해봐야 될 이슈들 짚어주셨는데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